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유다현입니다. 지난달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의 국내 감염자가 나타난 이후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으면서 공포 또한 여전한 상황인데요. 공기로의 전파는 아직 없지만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취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회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중동의 사스라고 불리는 이 메르스에 감염된 환자들이 국내에서 급속히 늘어났는데요. 우선 어떤 질환인지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 중동호흡기 증후군, 이 메르스라고 부르죠. 이거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종으로서요. 이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겨울철 성인 감기의 약 10에서 30%를 차지할 정도로 이 대표적인 감기 바이러스인데요. 네. 이 메르스 역시 일종의 감기, 그러니까 독감으로 정도로 생각하시면 사실 됩니다. 지난 2012년 6월부터 사우디아라비아 등 이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해서 이 메르스라는 이름이 지어졌는데요. 이 낙타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사람에게 변이가 돼서 옮겨진 것으로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는 전혀 다른 유형입니다. 이 메르스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종인 사스와도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중동의 사스라고 부르고 있긴 한데요. 우선 두 바이러스 모두 2일에서 2주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서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 38도가 넘는 고열을 호소하게 되고 또 구토나 설사와 같은 증상도 함께 동반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메르스 환자의 72%가 호흡 곤란을 겪고 있는 데에 반해서 이 사스 환자는 40% 정도만이 이 호흡 곤란을 겪게 됩니다. 네. 또 이 메르스 환자는 17%가 혈액이 섞인 가래를 뱉는 이른바 이 각혈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요. 하지만 사스 환자들은 이런 각혈 현상이 한 1% 이하로 나타나고요. 메르스의 치사율이 40%인 반면에 사스는 10%도 안 되는 정도였습니다. 이 국제의학 전문지 린셋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요. 이 메르스는 낙타와의 전염하고는 달리 사람들 사이에서는 전파력이 굉장히 낮다. 하지만 이 침이나 콧물과 같은 환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으로 그러니까 대부분 병원 안에서 전염되는 사례가 많다고 얘기했는데요. 이 공기를 통한 전염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여서 설명했습니다. 이 논문은 또 지난달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 메르스 환자 1,180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 메르스 환자가 1세부터 94세까지 굉장히 다양한 연령체였지만 어린이 환자는 2%에 불과했다고 하고요. 또 성인 남자 환자가 64.5%로 35.5%인 여성 환자보다 많다고 전했습니다. 이 우리나라에서 유독 메르스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변이가 일어나는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있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국내에서 워낙 빠르게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변이 가능성이 제기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이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에 따르면요. 국내로 유입된 메르스 바이러스가 중동 지역에서 유행한 바이러스와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메르스 감염 입원 환자의 검체로부터 이 바이러스를 분리배양해 전체 유전체 염기 서열을 분석해 보니 이 유전자 변이가 없다 이거를 확인한 건데요. 사실 기존 메르스 바이러스와 달리 국내에서는 이 확산 속도가 사실은 너무나 빨랐고 또 3차 감염자까지 늘어나게 되면서 바이러스 변이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 변이의 무게가 실렸던 거는 특별히도 이 메르스가 RNA 바이러스 때문이기도 한데요. 2013년 우리 살인 진드기 공포를 몰고 왔었던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이나 지난해 유행했던 에볼라 바이러스 또 올해 메르스 바이러스까지 이 모두 유전 정보가 RNA로 이루어진 RNA 바이러스입니다. 네. 이 바이러스 유전자에 따라서 DNA 바이러스 혹은 RNA 바이러스 우리가 크게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문제는 RNA 바이러스가 돌연 변이를 훨씬 더 잘 일으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DNA 바이러스의 일종인 천연두 같은 경우에는 이 백신이 개발된 뒤에는 바이러스 자체가 아예 없어졌지만 RNA 바이러스의 대표적인 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그러니까 독감인데 이 독감은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백신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워낙에 변이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이거든요.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 바이러스가 돌연 변이를 일으키면서 전염력이 더 강해졌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건데요. 전문가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에라가 막 발생을 해서 여러 종류의 돌연 변이가 생길 수 있는 본질적으로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여러 가지 정황적 증거를 놓고 볼 때 변이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는데 정말로 일어났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기 때문에
네. 메르스 바이러스는 또 환경에 따라서 48시간이 넘게 생존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환경에서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네, 원래 이 바이러스라는 녀석들 자체가 온도나 습도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변화에 따라서 생존 능력이 굉장히 달라지는데요. 네. 이 메르스의 경우는 지난 2013년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에 있는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가 실험을 한 결과를 보면 좀 알 수 있습니다. 이 메르스 바이러스가 영상 20도 또 습도가 40%인 환경에서는 48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살 수 있었는데요. 영상이 30도로 올라가고 습도가 30%에서는 24시간, 또 영상이 30도인 상황에서 습도가 80%까지 올라가면 8시간밖에 살지 못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낮은 온도와 낮은 습도가 메르스 바이러스가 살기에 더 좋은 조건이라고 알 수 있는 건데요. 이 현재 우리나라가 중동 국가보다 사실은 기본 평균 온도가 낮고요. 또 요즘엔 비도 잘 오지 않아서 건조한 상태인데다가 이 밤이 되면 서늘한 날씨가 아직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요즘의 날씨들이 바이러스 급확산의 원인 중 하나일 수 있다고 지적도 되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의 설명 함께 들어보시죠. 특히 메르스 바이러스처럼 지질막 외피로 둘러싸인 외피보유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낮은 온도뿐만 아니라 이 습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조건에서 보다 생존력이 강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메르스에 대한 공포가 커지는 거는 아무래도 치료 백신이 없다는 점을 꼽을 수가 있을 텐데 메르스 확진을 이제 판정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또 그럼 치료를 어떻게 받는지 그리고 왜 백신이 없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뭐 말씀하셨듯이 메르스가 현재는 치료 백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던 입원 환자가 처음으로 완치 판정을 받은 후에 퇴원을 한 상황 보도를 통해서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이 현재 메르스 치료는 열을 낮추거나 면역력을 높이고 또 이 바이러스의 활동을 억제하도록 이런 어떤 그 항생제 약 같은 것들을 투여하는 이른바 대증요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지만 메르스 바이러스의 모체 코로나 바이러스죠. 즉 감기 바이러스는 감기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평소에 사실 특별한 건강 문제가 없었다면 큰 생명의 위협 없이 자연 치유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그리고 또 노인분들, 그러니까 좀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또 건강에 좀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치료 백신이 없는 이유를 좀 설명해 드리면 우선 메르스 바이러스 자체가 발견된 지 한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 못한 상황이고요. 또 에볼라 바이러스와 비슷하게 이 낙타를 통한 감염이고 또 일부 중동 국가에서만 그동안은 발병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감염 사례는 물론 또 임상 연구 사례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동안 백신이 개발되진 않았습니다. 네. 결국은 예방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네. 손을 깨끗이 씻으면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언론에서 손 씻기에 대해서 중요성을 요즘 많이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 메르스 바이러스는 일종의 껍데기가 있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흐르는 물에 손을 씻는 것만으로도 예방 효과가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이러스의 외피가 벗겨지면서 바이러스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만약 물로 손을 씻지 못하는 경우에는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는 손 세정제를 사용해도 어느 정도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염된 손을 얼굴에 갖다 대지 않는 것도 굉장히 또 중요하고요. 또 메르스가 비말 전염을 통해서 옮겨지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는 것도 효과적인 예방법 중 하나입니다. 워낙에 요즘 마스크를 쓰고 다니시는 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 이 마스크를 사용하는 데도 또 주의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일회용 마스크를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장기간 사용하면 성능도 떨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출퇴근 시 각각 새로운 것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또 바이러스가 붙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사용한 마스크는 겉면을 손으로 만지거나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요. 또 외부에서 사용한 마스크를 만약에 실내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보관한다면 바이러스를 마치 바깥에서 안으로 옮겨오는 것과 또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착용한 일회용 마스크는 벗는 즉시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네, 양 기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뉴스 속 날씨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